결국 기업이 지원자를 뽑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AI 역량검사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보이스. 네, 그러니까 음성 분석 기술입니다. AI 역량 검사는 인간의 청각 기능을 모방해서 음성 파형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의 음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발성 시간, 속도, 소리 크기 이런 것들을 정말 추출해가지고 지원자의 음성을 1부터 100까지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변하는 모든 그 데이터들이 한 공간에 쫙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지원자인지 분석을 하는 것이 음성 분석 기술입니다. 지원자들의 답변 문장을 문항별로 단어별로 분석을 해서 이 단어 간의 의미가 어떤지 어휘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결과값에 도출하는 똑똑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AI 역량 검사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쳤을 때 음색을 바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스타가 추천하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답변할 때 톤하고 크기를 또박또박 발성하면서 발음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 볼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나운서 톤이라고 하죠. 아나운서처럼 말씀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내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바꾸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얘는 목소리가 신뢰감이 있어. 목소리가 참 편안해.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누가 떠오르죠? 아나운서가 아마 좀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스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타임 조스타입니다. 네,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음의 높낮이를 주면서 좀 더 또박또박 말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타임 조스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똑같다고요? 똑같으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 자, 이렇게 쉽게 아나운서 톤으로 좀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좀 영리하게 이 과정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AI 역량평가의 종합평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왼쪽 상단에 면접 중에 지원자의 안면 근육, 시선 처리 등 이런 안면 움직임을 통한 분석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얼굴 윤곽이나 콧망울, 입술 모양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아마 이병헌, 송강호 이런 대배우들이 와도 절대 안 돼요. 단기간에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전혀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애초에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면 그게 인위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각 분석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대리 검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인물 판단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우리 나 말고 말 잘하는 친구가 대리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 AI 역량 검사에서 통과한 지원자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영상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 친구들을 실제로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리시험 봐서 통과했는데 실제 이제 면접장에서 아니면 최종 면접장에서 면접관을 보는데 다른 인물이다.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로 구성된 이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병헌, 송강호가 아니고서야 얼굴 윤곽이나 콧망울, 입술 모양 이런 거 연습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무 관련 단어랑 회사의 인재상 관련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뿌려주라는 거죠. 이게 또 다른 팁이 되겠죠. 결국 이 AI 역량 검사를 제공해주는 회사, 마이다스 IT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랑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인재를 뽑을지 사전에 인터뷰 및 데이터 교류를 합니다. 지원자 적합도 기준을 만들 때 결국 지원자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 문장 이런 거 주요 컨텐츠로 평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AI 역량 검사를 보더라도 그 전에 사전에 이 회사의 인재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I 역량 검사인데 직무 관련 내용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은 진짜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요. 그러니까 AI 역량 검사는 하나의 플랫폼이 AI 역량 검사일 뿐인 거지 이것이 인적성 검사랑 면접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면 하단에 있는 음성 분석, 이거는 지원자의 성량이나 말의 높낮이 등이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흡사, 거짓말 탐지기 기능하고 유사합니다. 아까 조스타가 말했듯이 또박또박 발음에 주의해서 큰 음성으로 발음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박또박 그리고 큰 음성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역량 검사는 생체 분석으로 이 지원자들의 정서 상태를 분석해서 거짓말인지를 판단한다고 해요. 진짜 똑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할 거면 이왕 하는 김에 진짜 본인까지 완벽하게 속여서 거짓말을 하실 거면 하셔도 됩니다. 오늘 자주 등장하는데 이병헌, 송강호가 아니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마. 앞서 AI 역량 검사의 개념 그리고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뽑는 기업들은 이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싶은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자, 조스타와 수업을 많이 했던 여러분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기업별, 산업별로 원하는 인재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현대건설의 일부 직군은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이끌 뭔가 박력 있고 통솔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좋아하시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뷰티 기업은 리더십도 물론 좋지만 보다 섬세하고 논리적이고 이 분석적 능력이 더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회사의 인재상을 따라가죠. AI 역량 검사에서도 지원자 성향과 회사가 원하는 인재와 매칭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AI 역량 검사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기업이 여러분들을 뽑고 싶은 거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일치하는 지원자들을 뽑겠죠. 앞에서 얘기했겠지만 그냥 AI는 하나의 툴이에요. 그 툴의 특성을 이해하고 툴의 어떤 이 성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용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고자 하는 거 그게 채용이잖아요. 단지 그 매개가 AI일 뿐인 거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회사의 각 직군별로 원하는 역량은 분명히 다르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무 관점으로 보면 영업관리는 회사의 영업부문을 관리하고 방향성을 알려주죠. 그래서 리더십이나 숫자에 대한 분석력을 더 중요시한다면 상품 MD, 여러분들 요즘 상품 MD 좋아하시잖아요. 상품 MD는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가져와서 이것을 판매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남기는 것이 주요 KPI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협상력, 맨날 자소서에 쓰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품 트렌드 분석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결과값이 나오는가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해야 여러분들이 AI 역량 검사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AI 역량 검사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당연히 회사의 그 직무에 어울리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겠죠. AI 역량 검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 그리고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먼저 갖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AI 역량 검사를 보게 된 점도 있지만 단순히 비대면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AI를 실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AI 역량 검사랑 기존 인성 검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 인적성은 대부분 이제 지필 시험을 보죠. 일괄적으로 시험지를 나눠주고 지원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답을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좀 공부해가지고 대충 판에 적힌 정답을 적어서 내도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뭐 이랜드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거야?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답은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만 외워가지고 시험지에 답을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냥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AI 역량 검사는 개인의 성격, 인지능력, 사회적 기술과 같은 여러 특성에 대해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는 이 MTMM이라고 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정말 더 세밀하게, 더 깊게, 딥하게 여러분들을 파고드는 이 방식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기존 인적성 검사가 가지고 있던 단편적 오류들을 최대한 줄여갔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기존 인적성 검사 방법은 좀 성격이나 이렇게 제한된 부분의 인지적 능력만 확인하는 데서 그쳤다면 AI 역량 검사는 보다 다면적인 평가로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왜냐면 물론 인적성 검사랑 비슷하게 뭐 상황도 주고 다양하게 질문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놀라운 기술 있죠? 시각, 음성.
이 두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계속해서 파악을 합니다. 이게 진짜 신뢰도 있는 답변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진짜 그 역량에 대한 답을 하는 건지 다 파악이 된대요. 그러니까 AI 역량 검사가 기존의 인적성 검사보다 하나의 질문을 하더라도 게임도 하고 다 심층적인 상황 질문도 하고 더 촘촘하게 다면적으로 이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인적성 검사보다는 훨씬 믿을만한 신뢰가 있는 데이터로서 이 결과값을 도출해냅니다. AI 역량 검사가 이제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의 인적성 검사보다는 훨씬 기업들이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기존의 기업들은 이 인적성 검사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보고 분명히 이 지원자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뽑고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 또라이들이 진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적성 검사가 좀 단편적으로만 지원자를 평가한 것에 그쳤다면 이 평가 방식, 이것을 도입해서 좀 더 기업에 어울리는 지원자를 걸러내는 방식, 이것을 차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지원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앞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이렇게까지 기술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을 미리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 2강에 걸쳐서 이 AI 역량 검사의 개념, 그리고 놀라운 기술들, 그리고 기업은 AI 역량 검사에서 어떻게 지원자를 평가하는지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AI 역량 검사의 구성, 그리고 기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 역량 검사 준비한다고 괜히 엄한 데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조스타가 말해주는 것만 듣고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